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리연구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사태를 12이해로 설명드렸었죠. 12이해를 많이 나오는 한자니까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 사막 중에 마지막 작업치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이해에서 옳다, 옳을 시자, 아닐 비자, 이거는 뭐 너무 기본인데요. 어떻게 이 글자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태양이면요, 밑에는 바를 정자죠, 사실은. 바를 정자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가 옳다는 거예요. 태양이 올바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정오. 딱 태양이 딱 지금 정오다. 예전에 이렇게 규표라고요.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놓고 봤어요. 그래서 이 금문 같은 데 보면 요 막대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에 태양이 딱 이제 정확히 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오다. 그러니까 정확하다. 정오가 정확하다 해서 맞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태양이 지금 정확하게 중심에 서 있다. 한낮이다 지금. 그래서 그게 정확하다, 맞다. 그래서 맞다는 의미가 됐고요. 그러니까 옳다, 맞다. 아닐 비자는요. 지금 이 글자 봐서는 알기 힘든데 각골문을 보면요, 좀 이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금문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요. 새의 날개입니다. 새 날개가 서로 등지고 있는 모습이 포인트예요. 서로 날개가 등지고 있다. 지금 금문이 각골문에서 금문, 은나라 때 각골문, 이제 주나라 때 금문에서 이제 전서로 만들어질 때 지금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했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새 날개였다. 그래서 아닐 비자, 아니다, 어긋났다. 새 날개가 뭔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 어긋났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요 글자만 보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건 제 해석인데, 원래 이게 이제 정통풀이고요. 제 해석에는 저는 항상 이제 또 금문과 다르게 전서만의 또 맛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해서는 또 해서만의 의미가 추가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새 날개를 굳이 또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자세히 보시면 또 이렇게 뭐죠? 그 나무 목자랑도 좀 통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나무 이걸 쫙 잘라가지고 뭔가 쪼개놓은 상태 같은, 나무 목자를 쪼개는 것 같은 상태의 모습도 있다. 느낌도.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아무튼 어긋났다는 의미로 썼는데, 좀 뭔가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 좀 못 쓰게 됐다. 좀 못 쓰게 됐다. 나무가 지금 쪼개놓으면 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못 쓰게 됐다. 이런 느낌으로도 보시면 어떨까? 이거 그냥 제가 좀 추가로 글자가 조금씩 변형되는 것 따라, 왜냐하면 그 시대에 거기에다 또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해석해서 쓰거든요, 일상에서. 근데 지금 이런 세월들이요, 지금 막 1000년씩 돼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1000년간 우리가 이 글자를 쓸 때 똑같은 생각만 했을까요? 또 다르게 굴려보거든요. 굴려보다가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언어는 변형되기 때문에 제가 각골문부터 설명을 드리지만, 원형부터 추적해 가다 보면 더 쉽게 파악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 원뜻이 이거니까 이렇게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조금씩 제가 더 덧보탤 수 있는 얘기들은 또 덧보태서 해드릴게요. 12, 정확하게 정오다. 이건 뭐 어긋났다.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상의 모든 일은 시 아니면 비고 이 아니면 해라는 겁니다. 12 이해 속에 있다. 근데 현상계는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12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릅니다. 그러면 12가 없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은 시는 하고 비는 안 하자는 말이, 보은은 하고 배은은 하지 말자는 말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예요.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은이 있으면 배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자는 거죠? 보은을 하자는 거죠. 우리 몸도 건강 아니면 병이죠. 이왕이면 건강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근본적으로
이 건강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포기하면 되겠네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끝없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정신도 끝없이 올바르려고 노력해야 된다. 방심하면 바로 그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이 방심하는 순간 이미 병으로 가고 있고 그릇된 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끝없이 올바른 일을 하려고 올바른 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해 가볼게요. 12, 이해. 글자에서 보이시죠? 옛날에 그려놓은 각골문에서는 별을 이렇게 그렸어요. 뭐 이게 좀 더 그리기도 하고요. 더 벼 같죠. 이건요, 칼이요. 이게 왜 칼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칼도자 보면서 이게 왜 도대체 칼이라는 거예요. 좀 칼처럼 그려놓죠. 그렇죠. 근데 옛날 칼이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쪽이 날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치는 이런 칼을 썼던 거. 뭐겠어요? 별을 칼로 탁 베가지고 낫 같은 거예요. 낫. 그러니까 칼도자가 낫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탁 베가지고 수확한다. 그래서 이로울 이자, 이득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가지고 결실을 맺는 걸 의미해요. 꼭 벼농사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가지고 1년간 농사지은 결실을 수확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수확한 거를 지금 이롭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로운 쪽으로 가야죠. 해로움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만도 있어요. 각골문.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 겁니다. 입에서 말을 했는데 나가서 상대방 가슴에 스크래치를 쫙 남긴 겁니다. 이게 상대방한테 이 말이 들어갔다는 게 들어갈 입자예요. 들어갈 입자가 지금 그 집으르면은 집면자처럼 됐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리시. 내가 뭔가 말을 해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걸 해롭다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로움을 얻으면 기분 좋아 웃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기를 살려줘야지 기를 죽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딱 한마디 던졌을 때요. 상대방은 기가 죽든가 기가 살든가 이게 딱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사태입니다. 일의 영역, 사태. 원리.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대소유무. 육군을 운전을 잘해야 돼. 육군 운전을 잘하자. 그래서 이 전체가 육군이 본래 갈무리함 하나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 동양은 오행으로 얘기하니까요. 손가락 5개가로 설명하기 좋아요. 육군은 6개라 제가 딱 들어맞지 않지만 대소유무는 이해하기 쉽죠? 대는 이겁니다. 이게 소예요. 쪼개졌잖아요. 대는 통합됐잖아요.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은 공적영지가 쫙 펼쳐지면 육군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육군이 생멸. 육군의 유무가 일어나요. 보세요. 대에서 소가 펼쳐지고 유무. 왜 유무냐? 육군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보였다 안 보였다. 들렸다 안 들렸다. 슬펐다가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나타났다가. 그렇죠. 마음이 어지러워졌다가 고요해졌다가. 이게 대소유무의 세계다. 이건 원리고요. 이 원리로 인해서 펼쳐지는 결과물은 시냐, 비냐, 이냐, 해냐. 그래서 이 결과물을 그려놓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론상의 세계에서 결과물이 펼쳐지면 이쪽, 오른쪽, 이로운 쪽으로 결과물이 쌓여갈 수 있고 해로운 쪽으로 결과물이 쌓여갈 수 있죠. 이러면 진급, 이쪽은 강급. 이거는 그릇된 거, 해로운 것만 자꾸 하면 그 업이 쌓여서 결과물을 또 낳겠죠. 요 그림들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끝없이 반복되니까 웬만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꾸 보시다 보면 작업치사. 그래서 실제로 업을 짓는다. 그럼 업을 짓는다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육군 작용을 업이라고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육군을 굴리는 거를 작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군 안 굴리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수양에서요. 정신수양에서는 뚜렷하고 조금 더 쪼개지지 않은 고요한 정신을 만났어요. 정신수양을 통해. 그런데 지금 작업치사는요. 이게 진공의 세계라면 묘유의 세계입니다.
육군작용이 굴러가는 거예요. 업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공이면 정신수양이 진공 쪽이면 이쪽은 지금 묘유 쪽이죠. 작업치사. 업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업을 지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시와 이는 있게 하고 이거는 정의 쪽이죠. 제 전라도라 이 발음이 잘 안 돼. 불의는 해로움과 비죠. 없게 하라. 이 답니다. 작업치사. 업을 질 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근데 업은 꼭 지어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대승 사상이에요. 소승은요. 작업이란 말을 안 좋아해요. 소승은 숲속에서 계율을 지키되 최소한의 계율만 지키고 업을 안 짓고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는 걸 목표로 합니다. 현상계에서. 근데 대승은 안 사라지고 세세생생 보살로 놔두면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근데 중생은 한량이 없으니 나도 영원히 중생구제에 헌신하겠다. 이게 보살도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작업이란 말에서 강한 대승성을 느끼셔야 돼요. 아, 여긴 대승이구나. 업을 짓겠다고 하네. 업 하면 바르르 떨어요. 소승. 업 지을까 봐. 업 지으면 이번 생 고생했는데 업 지으면은 해탈 못하고 또 태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승.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심지어요. 보살의 제일 마장은 윤회 두려워하는 거라는 못 주장해요. 아예.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이게 다르다. 지을 작자는요. 원래 이 사람인변 없이요. 여기 사람인변인 거 아시겠죠? 없이 이것만 해도 각골문은 이래요. 뭘까요 이게? 옷깃을 말해요. 옷깃. 옛날 옷깃. 옷깃을 만드는 거를 작이라고 한 거예요. 예, 옷깃. 그게 지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변한 거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꾸 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뭐죠? 이것만 하면? 옷깃을 예전에 되게 빨리 만들었나 봐요. 잠깐 사자예요. 잠깐만에 만든다고. 잠깐 사자. 근데 이건 잠깐 사자로 쓰고요. 사람 인자를 붙여서는 지을 작자로 쓴 겁니다. 뭔가 옷을 제작한다는 의미로 쓴 거. 이해되시죠? 이상한 글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지을 작자. 그러니까 옷을 짓는다는 데서 온 글자입니다. 업은요. 예, 요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현재 추측컨대 이것도 지금 여기 나무의 느낌이 있죠. 아까 그 아릴빛자는 이거 쪼개놨잖아요. 이렇게 합쳐놓으면 뭔가 막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를 걸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악사들이 하던 일을 업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악사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행위를 업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거에 지금 그냥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업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근데 이거 한자보다 이제 한자는 그렇고 이걸 아셔야 된다. 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이거 아셔야 되는데 반드시 과보, 인과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인과 속에서 반드시 과보를 낳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 그러면 업이라는 건요. 카르마잖아요. 카르마라는 건 과보를 남기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은 반드시 이후에 결과물이 찾아온다. 그런 의미로 행위라고 할 때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이제 불교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단순히 직업, 그냥 하는 일 정도였다면 일은 일인데 그냥 일이 아니라 반드시 과보를 남기는 그 일을 우리가 업이라고 합니다. 불교적으로. 업을 그러니까 반드시 업을 지으라는 건요. 반드시 너가 좋은 일을 지금 해가지고 저 뒷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짓을 하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라는 얘기예요. 네가 은혜를 계속 베푸르면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향유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는 일과 그 향유물과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법칙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 법칙 속에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 씨를 뿌리는 행위를 지금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업을 지어라는 얘기는 너가 좋은 일을 해서 반드시 그 결과물이 모든 사람들한테 가게 해라. 그게 공익심이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 홍익인간 철학이 얼마나 대승 철학이에요.
네가 하는 행위가 모든 사람한테 이롭게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나만 좋은 행동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업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을 지때 잠시만요. 업을 지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취사. 근데 취가 뭔지 한번 볼게요. 각골문은 이래요. 요게 지금 뭘까요? 지금 귀이자잖아요. 귀이자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귀로 보이세요? 이상하죠? 요거 좀 더 귀 같지 않으세요? 요렇게 귓구녕 이렇게 귓구멍을 그린 거예요. 귓구멍 안에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듣는 작용. 귀를 그리는 거.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귀를 잡아당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 주례에 보면요. 봄철 사냥을 나가면요. 짐승들을 사냥한 짐승이 왼쪽 귀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짐승을 잡았다는 걸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의 귀를 취하다 해서 온 한자로 보입니다. 취할 취자. 그래서 반드시 내가 취해야 될 건 뭡니까? 시와 옳은 일, 옳을 시와 이로울 이 이거는 취하고 비와 해로움 남한테 상처 주는 것들 이건 하지 마라. 사는요. 근데 사는요 보시면 요거는 집사자예요. 요게 제가 늘 얘기하는 요 윗부분만 그려가지고 집 뭔가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으다 뚜껑을 덮어놓은 모습, 뭔가 모아놓은 모습. 어떤 창고 같은데 뭐 모아놓은 모습이나 이렇게 지붕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면 그냥 이렇게 기둥 세워놓은 거예요. 요게 예전에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에다가 기둥 세워서 지붕 덮어놓은 거.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이거 손이잖아요. 5손가락. 손을 해놓고 버릴 사자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요 사가 집의 의미는 있는데요. 나중에 예전에는 이런 집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런 데 안 살죠. 그러니까 이런 집은 이제 뭐가 됐냐면 임시 거처가 돼요. 농사 지을 때 그냥 요즘 같은 컨테이너에 그냥 머물면서 일 처리하잖아요. 그런 임시 숙소가 돼서 버려진 손으로 물건을 버리듯이 뭔가 버려진 임시 숙소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쓰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고 또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 계속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쓰고 빠지는 집. 그래서 버려졌다 이런 데서 이제 버릴 사자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사는 확실히 내가 내 것으로 취하다. 사는 이게 내 벌이다 이런 뜻이니까 업을 반드시 짓되 지어야 할 그러니까 이 업을 어떤 업을 지을 거냐? 취할 업, 버릴 업인 거죠. 이런 업은 절대 짓지 마라. 이런 업은 반드시 해라. 이게 작업치사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이제 8조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이 또 정전에 나와 있는 지금 정전을 제가 따라가면서 나와 있는 한자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다 보니까 한자 설명과 정전의 핵심 교리 설명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예요, 지금. 그래서 이 8조 부분이 또 따로 설명돼 있잖아요. 정전에 보시면. 그래서 8이라는 거는 나누다는 겁니다. 나누다. 동서남북으로 나누다 그러면 자, 그렇죠? 동서남북이죠. 이렇게 나누다. 그럼 이 넉사자가 돼요. 사방으로 나눴으니까. 한 물건을 쪼갰다. 작을 소자가 됩니다. 사사롭게 취한 거를 쪼갰다. 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자가 다양하게 쓰이죠. 쫙 쪼갰다. 제일 쪼갤 때 제일 많이 쪼갠 게 이제 예전에 팔방으로 쪼갠 거죠. 8팔자가 됩니다. 팔방으로 쫙 찢었다. 그래서 8조, 조목조자가 또 재미있는데요. 8이야 뭐 그러니까 다양하게 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8개의 조목이라는 거잖아요. 조목조자는 보시면 이거 낯익지 않으세요? 이거 닦을 숫자에서 봤던 장면 아닙니까? 사람을 똑바로 서게 한다. 또 회초리 있네요. 여기도 회초리 들었습니다. 근데 나무 목자를 그려놨네요. 포인트가 뭐라는 거죠? 회초리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읽어내셔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떠세요?
회초리, 나무 조각, 가지조자예요. 가지조자.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전체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 나무 중에 한 가지를 의미하다 보니까 조목, 어느 전체 한 조목을 의미할 때 조목조자 아니면 가지조자입니다. 원래 뭐라고요? 요 회초리에서 나온 회초리. 체벌 문화가 너무 싫다 하는 분들은 이건 옛날 문화니까. 뭔가 사람은 좀 따끔하게 좀 혼이 나야 정신 차린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신 나가 있을 때는 약간 정신 차리게 뭔가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단속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글자가 등장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거든요. 좀 단속하다, 단도리하다, 정신을 챙기다, 딱 챙기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도 우리 펼쳐져 있으면 늘어져 있거든요.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도 챙겨야 정신이 바짝 들죠. 그런 느낌으로 고대 한자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나아갈 진짜 진행사조라고 합니다. 사조 중에 8조 중에 진행사조. 이것도요. 진행시켜야 할 사조입니다. 나아갈 진짜. 나아갈 진짜는 요 세 추자죠. 기억나시죠? 새라는 거.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날개 달린 새. 요게 지금 위가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요 머리 부분이 요렇게 변형됐어요. 밑에는 그대로고요. 이렇게 새 추자가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쫙 날아가는 모습을 나아갈진. 새처럼 한번 시원하게 뭐 걸리는 게 없잖아요. 새는 막힘없이 나아가잖아요. 막힘없이 나아가야 할 그게 이거는 사거리죠. 길을 걸어가야 할 막힘없이 새처럼 날아서 나아가야 할 사조. 이거는 추진해야 될 사조입니다. 우리가 진행시켜야 돼. 핵심이 뭔지 보시죠. 신 먼저 믿을 신자. 일단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전에도 보면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한 게요. 마음을 정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뭔 공부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뜻을 세운 겁니다. 뜻을 세우고 뭔가 약간 서원같이 뜻을 세운 거죠. 믿는다는 건요. 믿어야 뜻이 서잖아요. 믿어야. 서원은 또 이 분하고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 뜻과 서원은. 근데 먼저 내가 가고자 하는데 강한 뜻을 세우려면 믿어야죠. 믿어야 이 뜻이 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뜻을 세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 걸 어떻게 내가 서원해요? 내가 반드시 보살이 되겠어요. 근데 믿지를 않는데요. 내가 보살이 될 거란 걸. 내가 보살이 될 것도 믿지 않으면서 성불재중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어야 분발을 해가지고 서원을 하겠죠. 아무튼 강한 뜻을 세우고 서원을 세우는데 기초다. 제일 기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추진하는 원동력은 분입니다. 이게 분노 분자잖아요. 근데 분노인데 좋은 분노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의 나한테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왜 나는 부처가 못 된다는 거야? 이거죠. 이게 올바른 분노입니다. 이제 남을 향하는 분노가 아니라 자기를 분발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믿으려면 불보살의 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을 믿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입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말이 퍼져나간 거죠. 와이파이처럼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입에서 이렇게 쫙 밖으로 나온 그 말, 위쪽을 향해 나왔다는 거. 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말을 하면 위로 뜨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남이 한 말을 듣고요. 내가 믿기로 한 거예요. 남의 말이지만 그 사람을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말은 믿기로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요, 이 믿을 신자는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다르게 풀 때는요, 남한테 믿음을 준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내가 말을 하면 남이 믿어준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내가 말만 해도 믿어줘요. 왜? 내가 평소에 언행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말만 했는데도 내가 믿어준다는 건 그 남이 평소에 언행일치를 했으니까요. 진짜로 보니까 진짜로 사막을 하고 살아요. 진짜로 보니까 마음이 막 산란할 때 고요하게 만들어요. 어리석으면 찰나 어리석더니 탁 다시 지혜롭게 마음을 바꿔요. 그걸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말을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남이건 나건 간에 그 말만으로 믿음을 가지려면은
나도 믿음을 주려면 성실해야 되고 상대방도 성실했을 때 내가 말만 듣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믿는 겁니다. 오케이. 이대로 하면 내가 진짜 부처가 되겠네. 사막만 하면 되겠네 라고 믿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믿으려면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막 믿으세요 하면 안 돼요. 알아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알수록 믿음이 강해져요. 사람은. 이해가 돼야 더 믿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니까 믿는다 이런 믿음은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믿긴 믿는데 그러면 감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비게이션을 전혀 안 보고 막 믿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부산으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면서 막 북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심각하잖아요. 내려갈수록 부산 가까이 간다는 느낌이 들수록 더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알아야 더 믿음이 생긴다. 아무튼 이게 다 공부는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이 믿음이라는 것만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듣고 이거다 할 때 믿음이 생기죠. 어느 정도 듣고 납득이 됐을 때. 그때 그 말이 진짜 믿겨져요. 그럼 내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분발을 해요. 진짜 이제 믿음 속에서 이제 서원을 세우고 이 서원을 세운다는 거에는 이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 강하게 추진하는 마음을 이제 이쪽 방면으로 추진하는 마음. 왜 그 서원과 이 분이 또 통하는 부분이 있냐면요. 이거랑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원이 믿어야 원을 세우고요. 또 원을 세운다는 건 강한 분발의 마음이거든요. 연결 짓는 게 서원과 연결 지어 본 게 서원할 때 한자 기억나세요? 요거? 맹서할 서자.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는 일도양단의 마음으로 딱 단언하는 거죠. 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거는요. 보시면 똑같아요. 이거 칼이죠. 칼로 쪼개요. 일도양단하는 마음입니다. 분이라는 게. 왜? 안 돼. 나도 할 거야. 난 반드시 부처가 될 거야. 일도양단이죠. 단정짓는 단호하게 외치는 마음이고 이건 단호한 말이고요. 통하죠. 이 분과 서원이. 단호한 마음을 지녀야 단호한 말이 밖으로 나오죠. 서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원을 세운 뒤에도 계속 이 마음을 가져줘야 계속 추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이 공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신분까지 왔어요. 이런 거 있으면 공부 잘하겠죠. 믿음이 없으면요. 안 해요 이제. 믿기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요 사막을. 믿어야 모든 게 시작되니까 가장 앞에 있는 겁니다. 믿어야 시작된다. 근데 믿고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가고 있는 거고 믿기로 한 거예요. 내가 안 데까지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믿기로 했어요. 그럼 공부를 더 잘해야죠. 해봐야죠. 사막을 다 이걸 사막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막하면 부처가 되는 걸 믿기로 했어요. 사막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의. 자, 믿고 열심히 추진했어요. 근데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알아야 진짜 확신할 때는 알 때예요. 완전히 깨달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모르면서 믿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사막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지혜 개발이잖아요. 계속 연구하라는 게 진행사조에 있는 겁니다. 진행사조에 연구하라. 근데 이게 의심할 의자거든요. 뭘까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치는 정성입니다. 쉼 없이 나아가는 원동력이에요. 정성. 그런데 정성은 보시면 말을 이룰 성자죠. 말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란 건 아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알아야 안 만큼 말할 수 있거든요. 알고 이건 행위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게 일치할 때 정성입니다. 안 만큼 다 할 때. 정성스러운 사람. 이건 남이 믿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버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성이 되죠. 근데 정성은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믿고 분발했는데 진리를 알아내야죠. 그래서 안만큼 내가 정성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알아내는 과정을 그려놓은 게 지금 알아내는 그 원동력이 이건데 자 보세요. 이 글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게요. 입이에요. 입. 이렇게. 그럼 요거는요. 팔이요. 요거는 다리요. 그냥 사람을 멋지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이상한 글자가 됐죠. 화살시자가 되고. 근데 화살시자가 원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입이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사람을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글자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냥 이겁니다. 요건요. 막대기예요. 지팡이 짚고. 원래 각골면 그냥 이래요. 딱 보시면 알겠죠.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여기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길 떠났는데 가다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물어보거나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왔고요. 자, 사람이 이렇게 지금 왔고요. 지팡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집트 지팡이처럼 바뀌었어요. 파라오들 들고 있는. 여기는 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 가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길 가다가 묻고 있는 상황이다. 길을 몰라서. 자, 모르면 뭐라고요? 물어봐라. 그냥 가지 말고 모르면 물어봐라. 빠른 오판을 하지 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믿고 마음을 정하고 사막을 닫기로 정하고. 그러니까 사막을 안 하고 쉬고 있는 나 자신한테 분노하면서 계속 마음을 분발하면서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만 해서 안 돼요. 빠른 실행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판단이 정확해야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면서 가라. 그러다 보면 아는 만큼 이루는 경지. 정성스러워서 멈추지 않으면서 공부가 진행되는 그 경지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정성스럽게 끊어지지 않게 공부를 닦아가는 경지에 이를 거다. 그럼 이렇게 이 네 가지만 갖추면 사막 성공은 마타는 거 아닙니까? 끝없이 믿어요. 사막을 닦으면 된다는 걸. 쉬지 않고 분발해요. 모르면 항상 물어보고 연구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요. 안 멈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 4조입니다. 그러면 8조라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 4조가 있겠죠. 요 정반대에 있는 것들입니다. 불신, 탐욕, 나우 해가지고 요거는 아까 이거 배우신 한자죠. 뭐죠? 벌사자, 버릴련자, 사연사조라고 합니다. 버려야 할 사조. 요거는 아까 손으로 집을 버린 거죠. 요건 손으로 뭘 버렸을까요? 요게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달월자가 아니라 고기육자입니다. 장구벌레예요. 장구벌레. 주댕이, 벌레 주둥이. 벌레를 이렇게 버린 거예요. 벌레를 벌레처럼 버려라. 장구벌레 알죠? 모기애벌레. 그래서 이것들은 벌레 버리듯이 버려야 되는 네 가지입니다. 자, 보죠. 불신은 이거 설명 한자 따로 앞풀이 안 해도 아시겠죠? 불신. 아까 믿었잖아요. 이제 안 믿어요. 아까 그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불신. 그리고 탐욕이 있어요. 탐욕과 게으를 나 어리석을 우. 이거는 탐욕은 뭐에 반대일까요? 아까 분발. 아까 분은요. 올바른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탐욕은요. 공부는 안 하고 욕심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언제 부처되지? 돌겠네 이러고 지금 집에 누워 계시면서.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스승의 말을 안 믿고 빨리 사막을 완성시키고 싶고 그러면 누워 있게 됩니다. 게으르라. 그러면 어리석음만 깊어집니다. 이 게으르다는 거는 정성의 반대고요. 어리석다는 거는 물어보질 않아요. 연구를 안 해요. 의의 반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탐욕부터 볼까요? 탐. 이게 또 집이에요. 집 모으다. 각골문이 이래요. 이건 조개거든요. 조개. 조개가 옛날에는 돈이란 말이에요. 재화. 그러니까 조개를 창고 같은데 막 잔뜩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근데 이 탐자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제가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거는 구름 생각하시라고요. 구름이 지금 지붕을 형성하는데 땅에서 올라간 기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이게 지금 금자라고요. 딱 지금 구름. 그러니까 모였다 지붕이다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지금이다. 바로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는 모으다에 있습니다. 모으다. 재화. 조개패가 이렇게 변했죠. 재화를 모으다.
재화를 많이 모은. 이 조개가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솥이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면 솥이죠. 솥도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조개도요. 조개도 비슷해요. 이렇게 조개도. 그러니까 밑에 다리 달린 게 좀 비슷하고 위에가 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비슷한 글자로 마지막에 결론 맺어질 때 지금 이렇게 이게 조개패자거든요. 근데 이게 꼭 조개패가 아니라 솥정자일 수도 있다. 한자 따라. 대표적으로 우리 올고들 정자가 이게 원래는 솥이에요. 솥에다가 거북점 치는 거예요. 뼈다귀를 솥에 던져서 그 뼈가 이제 가열됐을 때 쫙 쪼개지는 그 결을 보고 점치는 게 거북점이에요. 거북이 껍데기나 뭐 소뼈도 넣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북아 뭐 머리를 내놔라 뭐 답을 달라 하는 게요. 거북점 치는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뼈에다 불에다가 거북이 솥에다가 껍질 던져놓고 답을 주세요. 제발 답을 주세요 하는. 자, 탐. 욕은요. 요것도 또 비슷한 겁니다. 요것도 지금 입이에요. 입에서 지금 하품하고 있는 거예요. 하품하는 모습. 요게 하품 흠자죠. 보이세요? 입 쫙 벌리고 이렇게 하품. 기운 나가는 거. 여기는 계곡곡자입니다. 계곡. 물이 흘러서 고이는 그런. 산에서 물이 흘러서 고이잖아요. 계곡이. 자, 이게 다 뭐냐? 욕망이란 건요. 평지에서는 우리가 욕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지라면 평탄하다면 고리패입니다. 이만큼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입이 안 패이죠. 하품할 때 구덩이가 패이죠. 포인트가 구덩이에요. 계곡도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골이 확 패여요. 입에 구멍이 생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채널 돌리다 그 홈쇼핑 그 물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평탄했어요. 근데 봤어요. 그렇죠? 너무 멋진 옷이나 뭘 봤어요. 뭐 이 구성, 뭐 이 가격에 이 구성 이제 안 된다. 막 이런 딱 봤어요. 구덩이가 패였는데 메꾸고 싶다 정도거든요. 근데 마감 임박 그러면 빨리 메꿔야겠다. 지금 아니면 이 구덩이를 메꿀 수가 없겠다까지 가요. 그 욕망이 막 이제 깊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어떻게 끝나요? 택배 아저씨가 와야 끝나죠. 채워집니다. 사야 끝나요. 그럼 이제 딱 또 집에 사고 나면요, 늘 집에 있던 애 같아요. 신선함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좋은 추억은 뭐가 있죠? 신상을 받았을 때 그 추억. 그럼 다시 다른 신상 없나?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을 연구해 본 결과 다시 찾다 보면 또 있어요. 그러면 얘를 또 사면 그때 그 기쁨을 얻겠지 하고 우린 또 예측하고 또 구덩이를 파고 메꾸고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욕망 욕자에 다 들어있어요. 한자에. 얼마나 지혜로운 글자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건 공부는 안 하고 엄청난 갈망은 있는 거예요. 분발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분발은 안 하고 일을 추진하는 분발력은 없고 게으른 중에 욕심만 막 마음만 앞서가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가는 거예요. 이 탐욕이죠. 공부가 안 됩니다. 이러면. 저만 겪는 거 아니시죠? 다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와 우를 볼게요. 근데 나는 저기 설문해자에 요거 전서가 없어서 그 같은 의미를 갖는 한자를 이렇게 게으를 난자를 해봤는데 여기는 그 여자여자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마음심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요게 포인트거든요. 요거. 이게 의뢰할 내자입니다. 의뢰할 내자. 의지할 내자. 왜 그런지 보세요. 칼루요. 칼 나왔습니다. 칼루요. 조개를 어떻게 잘 다듬어서 나무에다가 이거 나무죠. 나무 중간에다가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조개를 분류해 가지고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돈을 잔뜩 돈 묶음을 잔뜩 쌓아 놓은 거예요. 의지할 내자가 이런 기분 안 드시겠어요? 자, 이거 믿고 일하시겠어요? 이제 일 안 합니다.
그래서 늘어져 있는 사람을 그려놓은 게 지금 계획을 안 짜고 그 마음을 하는 게 지금 나태할 나태합니다. 그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도 조개를 많이 묶어놓은 사람은 누워 있더라. 일을 안 하더라. 꼭 뭐 누워 있다기보다 놀러 다니겠죠. 나태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의 반대입니다. 공부가 끊어져 가지고 쉬고 있는데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우는요. 이게 긴 꼬리 원숭이 우자입니다. 원숭이 머리고요. 원숭이 꼬리가 있고요. 이렇게 발이 달렸대요. 그 원숭이의 마음이래요. 어리석음입니다. 원숭이가 뭐 연구를 하겠어요. 근데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진리를 캐지 않는 그 상태를 어리석음, 사리 판단이 어둡고 한데도 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무지한데도 무지를 깨려고 하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우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원숭이 머리고요. 이게 꼬리고요. 요거는 이제 발이, 손발이죠. 이게 되게 정형화 시켰어요. 동물들을 다 이렇게 그려. 그 1만만자 기억나세요? 예. 1만만자도 똑같잖아요. 꼬리 있고 정갈이라고 그랬죠. 정갈. 예. 정갈. 여기서는 몸뚱이였죠. 몸뚱이 꼬리에 발 달렸더라. 여기는 원숭이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할 사조, 사연사조다. 버릴 사자, 버릴 연자. 그래서 진행시켜야 할 사조가 있고 버려야 할 사조가 있다. 합해서 8조목입니다. 요 8조목을 알아야 되는데 8조목을 다 배양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4조만 배양해야 돼요. 벌써 작업 취사랑 연결되죠. 취해야 할 4조목과 버려야 할 4조목을 정확히 알아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확실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취할 것만 해놓지 버릴 건 또 왜 해놓으셨나요? 굳이 버리라고요. 이거죠. 그러니까 혹시 갖고 있는지 보라고요. 불신이 있으면 버리시라고요. 탐욕이 있으면 급하게 빨리 성취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려놓으라고요. 그거죠. 어제 그 입문해가지고 오늘 부처가 왜 안 되나요? 왜 하루 만에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탐욕이잖아요. 분발심은 좋은데 탐욕은 안 된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나태해도 안 된다. 혹시 어리석은데 묻고 있지 않다면 물어봐라. 연구해라. 의심해라. 내가 다 아는 게 아닌데 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의심하고 더 자명한 답을 찾아 나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면 사막이 오히려 이렇게 벌면 원하지 않아도 더 빨리 성취되겠죠. 욕심을 안 부려도. 이게 이제 그 8조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